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금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지난 몇 달간 뜨거운 감자였던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 지난 3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인 네일살롱 업주가 이 시행령에 대해 위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법원이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한인 김모 씨가 지난 3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뉴욕주 내무국 및 보건국, 노동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마운티 버논에서 네일살롱을 운영하는 한인 김모 씨는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이 적법 절차와 평등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와 뉴욕주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과 함께 시행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지난 6월 22일 발표된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은 네일업소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포함된 화학 성분이 종업원과 고객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과학의학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규정됐고 사전에 45일간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한 뒤 행정명령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행정명령에서 제시한 환기시설은 업소 내 미세먼지와 냄새 등을 100%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설비가 없기 때문에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을 비롯해 임금 지급 보증채권 구입 의무화 규정 등 주 정부 단속이 한인 등 아시안 소상인이 종사하고 있는 네일살롱 산업에만 국한돼 있다며 이는 엄연한 아시안 소상인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따라 주정부는 소장 내용에 대한 정식 답변서를 오는 11월 7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오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달 29일 뉴저지주 호보큰에서 일어난 열차 탈선 예비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열차는 규정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기차에서 회수한 비디오 기록 장치 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열차 속도는 시속 21마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규정 속도인 시속 10마일보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사고 열차 기관사인 토마스 갤러거는 조사관에게 역에 접근할 때 시속 10마일로 달렸고 탈선 당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는데 이날 교통안전청의 발표는 기관사의 말과는 전혀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NTSB에 따르면 사고 열차는 규정보다 느린 시속 8마일 정도로 운행하다가 탈선 38초 전부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또 비상 제동 장치가 작동한 것은 충돌 직전 약 1초에 불과했습니다. NTSB는 열차 속도가 갑자기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기관사의 약물 중독 조사를 펼치는 등 이번 분석 결과 외에도 여러 측면으로 사고 원인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입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어제 호보큰에서는 이번 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파비올라 비타 드 크론을 기리는 추모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그녀의 남편도 참석해 파비올라는 살았던 사람이 아닌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이라며 여전히 그녀는 딸 줄리아의 마음속에 살고 있다고 말해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파비올라가 꿈꾸던 모든 것들을 딸 줄리아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인생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 가든스테이크 파크웨이에서 5대 차량이 연쇄 추돌해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는 이날 저녁 8시 뉴저지 가든스테이크 파크웨이 남행 차선 클락타운십 엑싯 135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사고 부근 3차선이 모두 폐쇄됐습니다. 밤 10시 이후 차선은 재개됐고 경찰은 이날 사고로 즉사한 한 명 이외에 다른 부상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58세 여성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사라진 여성은 라이우보바 고버노바로 그녀의 측근은 고버노바를 보지 못한 지 최소 일주일이 넘었다며
최근 그녀의 20살 아들로 보이는 남자가 큰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파트 CCTV에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지난 수요일 밤 쓰레기 봉투를 든 똑같은 남자를 플러싱 메도우 파크에 내려줬다는 택시기사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 당국은 어제 공원 근처에서 고번호바와 관련된 증거를 찾았지만 특별히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여성의 아들이 가장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아직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오가는 에어트레인이 화재로 인해 제대로 운행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경 로리머 스트리트와 8번 애비뉴 사이 역에 위치한 터널 안에서 연기가 발생했는데 전기로 인한 화재 연기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맨해튼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서비스는 어제 저녁이 돼서야 서서히 재개됐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이 화재로 소방관 1명과 다른 한 사람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일요일 저녁 맨해튼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한 남성에게 동성애 혐오 발언과 함께 기습 가격을 가한 남성을 추적 중입니다. 뉴욕시경이 공개한 감시 카메라 속 남성 용의자는 이날 오후 5시 반경 맨해튼 웨스트 4가에서 다른 남성과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말다툼 끝에 이 남성은 피해 남성을 밀친 뒤 동성애 증오 욕설을 외치며 달아났습니다. 피해 남성은 밀칠 때 인근 가게 창문에 부딪혀 머리가 찢어진 채로 병원에 후송됐으나 현재는 치료를 받고 회복된 상태입니다. 어제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 의원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차기 뉴저지 주지사에 민주당의 필 머피 전 주 독일 대사가 유력해졌습니다. 내년 11월에 치러질 주지사 선거는 이미 지난주 스티브 플럽 저지시티 시장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 실권자이자 수년 동안 차기 주지사로 꼽혀왔던 스위니 의장은 자신이 현실주의자라고 전제하고 현재 당의 분위기가 머피의 중심으로 합쳐지고 있다며 자신은 상원의원 선거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스위니 의장의 불출마 선언에 빈센트 프리에토 주 하원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내 주류 정치인들은 일제히 머피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카리브해 연안을 지나 미 대륙을 지나고 있는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로 인해 플로리다행 항공편 취소가 잇따르고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허리케인 매튜 발효주의보에 따라 어제 아침 플로리다 포트 라우더게일 공항은 폐쇄됐습니다. 마이애미 국제공항과 올랜도 공항 등도 계속해서 허리케인 상황을 주시하며 여행객들에게 다수의 항공편 취소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허리케인 매튜주의보로 어제 정오까지 마이애미 포트 라우더데일 공항에 상륙 예정이던 1,500편의 여객기가 운행 취소를 알렸으며 이는 플로리다 공항 사상 항공편 취소 최대 규모입니다. 어젯밤 미 대륙에 상륙한 허리케인 매튜는 현재 3급 허리케인으로 당초 예상보다 위력이 다소 약해졌으나 여전히 미 동남부 연안가에 비상사태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형 현수막이 뉴욕 맨해튼 다리에 걸려 뉴욕시경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맨해튼 브릿지 브루클린 방면에 가로 20피트, 세로 30피트에 달하는 푸틴 대통령의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현수막에는 러시아와 시리아 국기를 배경으로 푸틴 대통령이 정장 차림으로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그 밑에는 피스메이커, 즉 평화 중재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직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으나 시리아 휴전 협상을 두고 미국과 공방 중인 러시아 시리아 정부 지지층이 벌인 일로 풀이됩니다. 뉴욕시경은 이날 오후 2시 45분경 현수막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1시간 뒤 제거했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현재 맨해튼 다리 주변의 CCTV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됐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은 세계 최장기 내전을 종식하기 위한 콜롬비아 평화 협상을 일궈낸 주역으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오늘 올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산토스 대통령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콜롬비아 정부와 좌파 반군 세력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52년간 계속돼온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중도 우파 정당인 우리비스타 연합 소속으로 집권하면서 협상을 시작했고
지난해 9월 협상을 시작한 지 거의 1년 만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합의문에는 반군의 무장 해제와 사회 복귀, 피납자 석방 및 중범죄자가 아닌 반군의 사면 감형과 정치 참여, 그리고 농지 개혁과 마약 밀매 근절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콜럼버스 데이입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